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월남 참전 다녀오셨던 분들 모든 분들이 이 내용을 보셔야 되고 특히 가족분들,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이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영상에서 유공자분들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훈 가족과 함께 배우는 유공자 혜택 등 여러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나머지 내용들 또한 자녀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준비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은 제게 질문을 해오신 분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먼저 월남 참전 유공자이신 분이 고엽제 후유 의증으로 경도장애를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분 얘기로는 아버님이 경도장애를 받았던 게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으로 해서 경도장애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부분도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이번에 건강검진에서 폐에 혹이 있어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소세포 폐암 3기라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들 제출을 받아서 보훈지청에 신체검사 신청을 했더니만 소세포 폐암과 당뇨병,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해서 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등록을 하고 물론 제가 잠시 후에 직접 이분이 제게 적은 댓글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 3개와 고엽제 후유의증에 속하는 질병이 또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중추신경장애에는 편마비로 인한 거고 뇌경색증,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이렇게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제게 질문을 몇 가지 해 주셨는데 그 질문을 하나하나 답을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지 제가 답변을 해 드리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전체적인 걸 설명을 해 드릴 테니 다시 한번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미 신체검사 신청은 하셨지만 그래도 또 준비할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면서 어떤 등급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당뇨병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영상들은 제 국가유공자 길잡이 채널에서 재생 목록을 들어가시게 되면 많은 양의 당뇨병 영상들이 별도로 있고 또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재생 목록에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젊으신 분들은 유튜브 제 영상에 있는 재생 목록을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 상세한 내용들이 있으니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폐암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자, 이분이 제게 질문을 주신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님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빠가 현재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 당뇨 40년,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으로 수당을 받고 계시고 있었는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폐에 혹이 발견됐고 소세포 폐암 3기 진단을 받아서 국가유공자 상위 신청을 위해 관할보훈청 서류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보훈병원에 다녀셨기 때문에 그 각 과에서 진단서 의뢰해가지고 폐암 진단서와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가 하면 당뇨 40년으로 해서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장애를 받으신 걸로 나오는데 당뇨병은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뇨가 있다 그러면 뭐 7급, 6급 급이 있는데 아마 이 자녀분이 정확하게 그 아버님이 어떤 상위처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다. 아마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 이 둘 중에 하나로 경도장애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아래쪽에 보게 되면 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대략적으로 유추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한 내용이 보훈처에서 서류 진단서를 보시더니 후유증, 폐암, 당뇨병, 그리고 추가 신청은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했음, 그리고 추가로 후유의증이 1. 중추신경장애 편마비, 2. 뇌경색증, 3. 동맥경화증,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렇게 해당된다고 하는데 신청 기간도 길고 중요한 거는 후유증 상위 급수를 받기 위함이라 후유증에 해당하는 거는 생략한다 사인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굳이 지금 후유증으로 해서 등급을 받으실 수 있으면 후유증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후유증으로 아무리 많은 등급을 받아도 차라리 후유증 6급 사망을 받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자분에게도 배우자 유공자 보상금을 생각하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판정을 받고 신청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폐암, 당뇨병을 신청하고 추가 신청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 심근경색, 스텐트 삽입을 했다고 했는데 왜 그 전에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스텐트 삽입을 하셨으면 그때 당시에 추가 신체 검사를 안 하셨는지 또 이 부분도 조금 의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다 허혈성 심장 질환, 심근경색이 되었던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해서 스텐트를 삽입을 할 때는 최소한 75% 이상이 막혔을 때 스텐트 삽입술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위가 어떤 부위냐에 따라서 6급도 되고 5급도 되고 그러는데 그때 신체 검사를 안 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 당뇨병과 관련해서는 제 재생 목록에 보게 되면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될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폐암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빠가 지금 77세인데 현재 상태가 소세포 폐암 3기입니다. 폐의 60%를 소실을 하셨고 수술은 불가하다고 아마 병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불가하지만 다음 주에 케모포트라는 항암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하는 시술을 한 다음에 입원을 일주일 정도 하면서 항암 1차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차까지 받아보고 사이즈가 줄어들면 방사선 치료를 이제 할지 안 할지 다시 그때 가서 또 의논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 아무래도 아빠 몸 상태가 많이 힘드실 것 같다고 하시는데 보훈처 접수 후 신체 검사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단축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이 질문의 답이라고 하면 신체 검사는 이미 지금 기존에 경도 장애를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추가 질병들 이런 내용으로 신체 검사 3개월을 얘기를 하셨나 본데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고엽제 후유증으로 폐암,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 이 세 가지 질병을 추가로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다가 병원에서 그러니까 국가보훈부에서 원하는 병원 자료들을 정확하게 다 제출을 했을 때는 바로 신체 검사로 준비가 되지만 서류가 부족하게 되면 또 보충 서류를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할 때 그 추가 서류가 없게 되면 낮은 급수를 판정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때 추가 보충 서류를 또 제출하라고 합니다.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생각 외로 신체 검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 재생 목록에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서 당뇨병으로 해서 필요한 서류들,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필요한 서류들, 폐암과 관련된 서류들을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미 신청은 하셨지만 신체 검사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보충 서류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이제 또 단축을 시키시려고 그러면 중앙보훈병원에서 이제 어느 곳에서 신체 검사를 받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는다. 그러면 그 병원을 가셔가지고 조금 더 빨리 신체 검사를 해달라고 뭐 얘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안 받고 다른 곳에서 받는다. 그러면 또 다른 보훈병원으로 가셔가지고 미리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조금 더 빨리 신체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에 보면 폐암 같은 경우 진단명과 병기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서면 검진으로 신청하면 한 달 걸린다 하는데 불이익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자, 서면 검진이란 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국가보훈부에서 꼭 보훈병원에서만 신체 검사를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3차 기관입니다. 3차 기관인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반 상해 진단서나 장애 진단서가 아닌 국가보훈부에서 요구하는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받아서, 그러니까 발부를 받아서 다시 보훈지청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보충 서류로 제출을 하시게 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지 않고 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만으로 서류 검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적은 서면 검진이란 게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제출을 했을 때 서류만으로 신체 검사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신체 검사가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게 한 달 이내로 단축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금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일반 병원이나 중앙보훈병원 이런 병원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3차 기관 상급 종합병원과 경찰병원, 국군수도통합병원 이곳에서만 발행하는 국가보훈장애진단서. 그래서 만약에 상급 종합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받을 여유가 되시면 가서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 국가유공자가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했었을 때 10%만 진료비로 부담하는 병원이 또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시면 원주대학교 기독병원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기독병원이라고 강원도 원주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 또한 국가유공자이신 분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위탁병원입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경도 장애를 받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비급여나 뭐 로봇 수술 같은 걸 하지 않는 이상은 진료비에 10%만 납부합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진단서 가지고, 그러니까 MRI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폐암과 관련된 거 검사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복사해서 원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예약을 해놓고 진료를 받아서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진단명을 다시 발부를 받으시면 됩니다.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로. 그렇게 해서 폐암이 소세포 폐암이 3기인데 지금 또 일반 병원에서 진단받는 거하고 막상 이런 3차 기관에 가시게 되면 또 그렇게 큰 병이 아니다 하는 경우들도, 물론 이 질병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 한해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가서 진료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병원 또한 3차 기관이다 보니 정말 대기만 해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아침부터 가셔가지고 그냥 접수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서 시간이 나면
진료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당일 접수를 해서 진료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보훈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받으셔가지고 보훈지청에 제출하시게 되면 아마 한 달에서 두 달 이내, 뭐 보훈지청에서 말로는 한 달이라고 하는데 한 달 더 걸립니다. 한 달 더 걸리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추가로 아버님이 보훈병원에 가셔가지고 신체검사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상으로 신체검사가 끝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폐암과 관련한 내용, 폐암도 종류가 많습니다. 일반 폐암, 그러면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이 유공자분께서는 소세포암 3기입니다. 또 소세포암 같은 경우도 병기가 진행이냐 확장이냐에 따라서 또 등급이 달려집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폐암과 관련해서는 제일 위에 보이시죠? 호흡기계 질환에서 따로 분류하여 등급을 결정하며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그리고 장애 내용, 이제 몇 급에 어떤 내용이 몇 급에 해당되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6급 사망입니다. 6급 사망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비소세포암 폐암 1기, 2기, 3A기인 사람은 6급 사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소세포암과 관련된 내용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1기, 2기, 3기 A 같은 경우는 비소세포암이나 소세포암도 같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그 위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지금 이 내용에는 비소세포암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소세포암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그 중에 다시 이제 그 윗등급 5급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5급에 해당되는 내용. 여기에는 정확하게 또 11번째 소세포암 제한병기인 사람, 이렇게 소세포암과 관련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제한병기가 있고 확장병기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진단서에, 그러니까 소세포암 3기인데 제한병기인지 확장병기인지 거기에 따라서 5급이 될 수도 있고 더 윗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진단서에 표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등급 받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10번째를 보시게 되면 비소세포암으로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한 분. 자, 절제한 사람 같은 경우는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제를 했었겠죠. 그런데 지금 제게 질문 주신 이 유공자분은 수술하기도 힘들고 방사선 치료하기도 힘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그 진단서에 다 작성을 해줄 것입니다. 물론 작성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못하는 게 아니다. 어떤 암들은 몇 기로 해서 수술을 하고 그러면 그 수술을 한 내용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고 다시 또 오랜 시간 지나서 재발이 되었을 때 또 재발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 또 그 수술했던 부위가 다른 곳으로 전이한 경우 거기에 따라서 급수가 계속 상급, 승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소세포암은 한쪽 폐를 전부 절제했을 경우에는 5급에 해당되고, 소세포암은 제한병기인 사람, 이런 분은 5급입니다. 그러면 더 윗등급까지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3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도 상급입니다. 상급에는 이 정확하게 15번째 소세포암 확장병기에 있는 사람. 자, 5급에서는 제한병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위에만 그 암이 있는 경우 제한병기라고 하고, 확장병기는 계속 번져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더 심각한 내용이 되는 거겠죠. 확장병기. 그래서 소세 포함 확장병기에 있는 분은 3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소세 포함일 경우 사기, 전이성이나 재발성 또는 3비기인 사람은 3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각 급수별로 정확하게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진단서에 이런 내용이 적히느냐 안 적히느냐에 따라서 6급 사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5급을 받을 수도 있고 3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이 폐암과 관련된 내용, 물론 폐암과 관련된 내용, 그중에서 소세포 폐암과 관련된 내용도 제 재생 목록에서 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별도로 폐암과 관련돼서는 제가 타이틀을 만들어 놓지 않고 아마 상위 등급 결정표 내용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소세포 폐암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선은 또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실 때 위탁병원을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보훈병원, 물론 집에서 가까워서 중앙보훈병원을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탁병원 중에서도 일산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또한 위탁병원입니다. 그리고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또한 위탁병원이지만 여기는 상급 종합병원이고,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 또한 위탁병원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학교 위탁병원 또한 위탁병원이고, 그리고 주위에 위탁병원 큰 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탁병원들 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 영상 보시는 월남 참전 유공자이신 분들 위탁병원 잘 활용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들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